하루 동안 쏟아지는 뉴스 중 주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2023년에도 나라의 TV를 아껴주시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27일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사면, 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 감형, 복권 66명이 포함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3년 신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했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날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서원 씨의 형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원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타오를 뒤집어쓰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형집행 정지로 6년 만에 일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 씨가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최서원 씨 가석방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던 정유라 씨는 지난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빵에 들어갈 일만 남은 건가요? 검찰이 이재명 측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3개 업체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알파돔시티와 농협, 현대백화점 수사는 이재명 조사 이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이 성남FC에 낸 50억 원, 39억 원, 33억 원의 후원금이 모두 사업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대가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건설은 2013년 8월 이재명을 직접 만나 민원을 전달했고 네이버는 후원 전에 민원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함께 정진상 전 실장이 불법 후원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재명을 조사한 뒤 이르면 내년 1월까지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새엄마 육아일기 오진영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남매도 나름 불만이 많겠지. 삶은 소대가리가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약속은 잔뜩 해놓고 사람 헛바람 들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지키고 요리조리 짭짤하게 받아 챙기던 수입은 정권 바뀌어 이제 없어지게 생겼고 미사일도 쏴보고 무인기도 날려보면서 있는 대로 심술을 부리고 싶겠지. 양산 문재인 할배가 김씨 왕조 남매 버릇을 더럽게 들여놓은 거다. 첨단 무기도 아닌 무인기 하나 격추 못 시키는 당나라 군대로 만든 지난 5년 국방정책은 또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하나. 문재인. 당신은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냐. 그래놓고 불우이웃 성금 500만 원 내놓으면 다냐고 질타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중국과 북한에 한없이 굴종적이었고 집권 동안 자신의 전위부대와도 같은 지지 세력, 민노총과 세금 먹는 시민단체만 양산시켰는데요. 이제부터 그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를 단합하려고 외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이 애초 3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돌연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식당 대표 A씨는 화교를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오버시즈 차이니즈 서비스 센터도 운영했습니다. 이 식당 대표 A씨는 서울에서 20년 안팎 중국 음식점 운영해왔습니다. 현재 제한 중국인 단체의 임원이기도 한 그는 최근 가게를 닫고 장사를 접기로 했다면서도
비밀경찰서 의혹과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27일 부동산 유식업계에 따르면 이 식당은 2020년 7월 임대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 기간을 30년으로 잡았습니다. 직전 임대 계약은 2년짜리였습니다. 식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대표가 본인 돈으로 식당을 차린 게 아니라 영사관 등을 통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년 전 식당에서 중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노래를 꼭 해야 하는 중국 노래자랑 행사가 열린 적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뭐 이 정도면 중국 비밀경찰서 걸린 거 빼박이겠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30년 끔찍하네. 더불어 터진당이 몇십 년간 정권 잡을 거라 큰 소리 치더니 거기에 맞춘 건가라며 문재인 좌익 정권 인사들 싹 잡아다 조사해야 된다. 모든 게 좌익 정권 시기와 연결된다. 진짜 나라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5년 동안 집권을 했구나. 두 번 다시는 좌파 정권에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분노했답니다. 나라 돈 쳐받고 깜깜이 장부를 운영해왔던 국내 노조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아온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형 노조에 대해 사상 첫 자율 점검도 실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금감원 공시 시스템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2021년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46.3%에 달했지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0.2%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가입자 수는 293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며 문재인 좌익 정권 5년 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10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시민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에 이어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에도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단체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말했는데요. 문재인 좌익 정권 당시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유지,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해왔던 관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단체는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며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게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루어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 전 부처에서 시민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매년 1조 원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고 보조금 부정 취득 및 회계 부정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노조나 시민단체의 봄날은 끝난 거죠.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